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밌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네. 경제 유튜브계에 화개장터가 열렸습니다. 화기장터요? 있어야 할 건 다 있고 네. 없을 건 없고. 없는 것도 많긴 많아요. 어른들의 교육 방송. 예. 오늘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오, 그렇더라고요. 네. 0.5% 포인트. 올린 건 내린 건 있어도 이만큼 네. 올린 건 처음이다. 아, 0.5를 한꺼번에 올린 적은 없다. 네. 근데 왜 놀랍지가 않은지 모르겠어 나는. 저는 매우 놀랍습니다. 네, 놀랍지는 않은데. 참. 뭐 올려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 올렸을 텐데 예. 저는 늘 요즘 그 미국이든 한국이든 금리 인상하는 거 보면 네. 서로 다 물가 잡히면 얼마나 빨리 내리려고? 성장률 생각하면 저것도 다시 내려야 될 텐데 뭐 하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너무 희망회로 같아가지고 요즘에 희망회로를 잘 안 돌리려고 그래요. 아, 금리 내려가면 좋습니까? 안 기자는? 좋죠. 왜냐면 물려있는 주식이 뭔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아, 금리가 내려가면 유동성의 힘으로. 그렇지. 다들 저금리를 원하긴 원하죠. 다들 이번에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다시 올라가면 이때는 진짜 팔리라. 그럴지도 몰라요. 아, 그래서 오늘은 네. 한국은행 이 현직 출입 기자 중에 네, 가장 우수한 기자, 진짜 우세요. 진짜 우수한 기자들 중에 오늘 저희와 시간이 되는 시간이 되는. 2대1의 최정희 기자. 네, 최정희 기자는 지금 한국은행 출입한 지 꽤 됐는데 아주 뭐 잘 아시는 것 같고 내부 사정을 아주 잘 아는. 한국은행 총재보다 한국은행에 더 오래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전하, 기운을 풀 끝나게 할 영약이 도착했습니다. 아니 본황칠 통장어즙 뼈만 넣고 끓인 것이냐? 아니옵니다, 전하. 국내산 민물장어를 통째로 넣고 끓여냈다 하옵니다. 어허, 몸에는 좋겠지만 비릴까 걱정이구나. 식전 대보탕의 원료와 함께 제주 보낭치까지 넣어 잡내를 싹 잡았다 하옵니다. 바로 이 맛이로다. 어서 이 통장어즙을 널리 전파하도록 하거라. 지친 하루를 위한 솔루션. 통장어 한 마리의 아르기닌을 한 포에 담아낸 보낭치 통장어. 들었어? 드디어 만났대. 누가? TDF하고 ETF. 오, 이 조합 난 찬성. 글로벌 대세 자산 배분 TDF를 이제 ETF로. 코덱스 TDF ETF. 글로벌 주식과 국내 채권의 황금 조합. 자동 자산 비중 조절로 연금 투자에도 딱. ETF 장점 그대로 TDF에 투자한다. 그래서 이 조합이 뭐라고? 코덱스 TDF ETF. 삼성 자산운용. 요즘 시장에 딱이네. 자산 가격 변동에 따른 원금 손실 시 투자자 귀속. 투자 설명서 필독. 네, 채팅창에서는 아주 기대감이 만발하는 가운데 네. 시청자분께서는 3프로TV라는 이름으로 문자가 오더라. 가입하라고.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저희는 문자를 보낼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싸더군요. 문자 오는 거 다 아니라고 예.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그런 영리한 방법으로 돈 버는 걸 할 줄 알았으면 지금 여러분과 저희가 만나고 있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한 20-30년간 계속 네. 잘리지 않으면 여기 있을 것 같은. 3프로 TV라고 떡하니 보내는데 제지 안 하시나요? 제지해야죠. 계속 8 신고해 주십시오. 네, 저희도 열심히 신고하고 있는데 번호표 뽑고 신고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 뭐 유명하니까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2프로 이름으로는 잘 안 오잖아요. 그러대 그게. 대부분 김프로 이름으로 오지. 정프로는 거의 없어. 왜냐면 뭐라고 합니까? 역효과거든. 그러니까 대부분 김프로 이름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또 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김프로 이름으로만 가길래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에이 걸탱 좀 먹어봐라 형. 신경 쓴 사람의 김프로 형이에요. 왜 이게 말이 돼? 그러고 있습니다 요즘. 네. 근데 진짜 그러지 마세요 정말. 네. 우리 저
경찰도 참 많이 압니다. 네. 시청자 중에 경찰도 많고 조선제일검도 막 있고 그렇습니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님 어서 네,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 뭐 당연히 저희가 모실 걸로 예상하고 계셨죠? 아니 되게 바쁜 날이잖아요. 그 한국은행 출입 기자들이 제일 바쁜 날. 이 대목이죠. 오늘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뭐 어느 정도는 뭐 빅스텝이니까. 네. 0.5. 네. 네. 예상도 하고 음. 하여튼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바쁘신데 네. 오늘 뭐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조금 예상은 됐죠. 그래도 그렇죠. 빅스텝 0.5%는 올릴 수 있다.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은 이 빅스텝 인상을 하느니나 뭐 금통위에서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시그널을 준 적은 없었고요. 예. 하지만 지난달 내내 빅스텝 인상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져 왔거든요. 네.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왜 그런가를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첫 네. 번째는 저희 나라 물가 상황이 예. 좀 예상보다 너무 오르고 있다라는 게 지표로 확인됐기 물가가 때문인데요. 네. 물가가 그러니까 하느니 5월 26일 날 금통위 날 예. 그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물가가 5%대를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전년 동기 대비. 네, 맞습니다. 그렇게 예견을 했는데 6월 초에 발표된 5월 물가가 5.4가 나왔거든요. 네. 그 시장 예상치는 한 5.1이었어요. 예. 생각보다 굉장히 5% 초반대를 예상했는데 5% 중반대로 가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가다 보면 6%도 나올 수 있겠는 걸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예측이 됐었고 예. 그러면 빅스텝이 오는 거 아닐까 했는데 또 그때 당시에 유가가 배럴당 한 120달러를 넘어선 상태였거든요. 네. 그 다음에 온 이벤트가 6월 중순경에 이제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 인상을 하게 됩니다. 0.75%포인트 인상을 하게 되면서 네. 또 빅스텝 가능성이 높아지고 우리도 따라서 비슷하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6월 말에 기대 인플레이션율 수치가 나왔는데 그때가 네. 3.9%였거든요. 굉장히 예. 높은 숫자가 나오면서 한 달 새에 0.6%라는 숫자가 오른 거거든요. 이건 그 전에 역대 3%대 최대폭. 초반이었는데 네, 거의 맞습니다. 4%대 네. 가까이 나왔다. 그러면서 차곡차곡 빅스텝 가능성이 쌓였죠. 계속 네. 요거 보면 올려야 될 것 같고 요거 보면 또 올려야 될 것 같고 이렇게 그리고 정점을 찍는 게 이제 이달 5월 5일 날 발표됐는데 7월 5일 날 발표된 6월 물가가 딱 6.0%를 기록하면서 6% 물가가 현실화됐다. 아하.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냐라고 봤을 때는 네. 1998년에 11월 달에 6.8%를 기록해요. 그때 이후로 처음 6%라는 숫자를 찍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빅스텝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알겠습니다. 볼 수 있죠. 예. 그 오늘 그러면 시장 반응은 채권 시장 반응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이제 채권 놀랬나요? 놀라진 않았죠?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빅스텝 인상을 안 했다면 더 놀랐을 상황인데 진짜 예상이 많이 좀 되긴 됐구나. 네, 이 지금 네. 상황이라면 0.5% 올리는 게 당연한 수준일 그러니까 오히려 거다. 시장이 빅스텝을 끌고 가고 금리 예. 결정이 뒤로 가는 약간 저희 나라도 이제 비하인드 커브 우리나라 네 맞습니다. 그런 게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채권 금리 떨어지고 그러니까 채권가가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원화 가치 오르고 아니 원화 가치가 오르죠. 예. 이렇게 된 거죠.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봤다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채권 시장은 먼저 올랐다. 그러면 이제 물가- 얼마가 된 거예요? 이제 금리가 그럼? 2.25? 네 2.25. 맞습니다. 2.25가 된 거죠. 2.0을 건너뛰고 2.0 건너뛰고 2.25. 2.25. 2.25. 자 이제 그럼 물가가 좀 내립니까? 금리를 이렇게 올리면 일단 한은에서 이창용 총재가 밝힌 물가 고점 시기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물가 경로가 어떻게 될 거냐고 이제 봤을 때 앞으로 수개월간 6%를 넘는 물가가 지속되다가 예. 3분기 말이나 4분기 초에 고점을 찍고 만만하게 떨어지는. 물가 하지만 전년 네. 동기 대비 물가 수치가 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을 이제 기본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고점을 찍고 조금 내려가면 좀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수준이 예. 6%였는데 5%대, 뭐 4%대. 그럼 솔직히 내려갔다고 그러니까 숫자상은 내려갔는데 여전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네. 그러다가 내년 1, 2, 3, 4월 되면 굉장히 낮은 숫자가 나오지는 않을까요? 물가가? 그렇게는 보지 않더라고요. 왜죠? 그 5월 달에 예상했던 예. 데가 그 내년 초까지도 4%대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내년 초에도 네. 어. 일단 우리가 가장 큰 변수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예. 러시아와 유럽 간의 이제 에너지 에너지 제재를 갖고서 예. 큰 변수가 있는데 이 유가가 어떻게 튈지를 몰라가지고 그러면서 물가 오른 게 올해 몇월 달부터죠? 올해 초부터 올랐죠. 일단은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건 전쟁이 2월 시작되면서 말이었고요. 급속하게 2월 올랐어요. 말. 그러니까 그러니까 3월부터 올랐을 거 아니겠습니까? 3월, 4월 그때부터 급격히 올랐겠죠. 올랐어요. 네. 근데 예. 내년 초까지 물가는 계속 오른다는 건 작년 1월, 2월 그러니까 네. 올해 1월, 2월에 비교해서 돌아오는 1월, 2월은 비쌀 거다. 그건 당연히 비싸죠. 전쟁 전이니까. 그런데 전쟁이 벌어진 3월, 4월로 가면 어차피 올라간 물가 기저효과가 그래서 별로 안 오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유가 전망이라는 네. 게 그러니까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유가라고 따졌을 때 유가 전망이 너무 엇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컨대 JP 모건은 최악의 경우 380달러 브렌트 이후. 유가가? 예. 근데 CT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연말에 65달러. 예. 그러니까 너무 갭이 크다 보니까 아하. 사실은 전망이- 어느 것이 전망이고 뭐 전망이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죠. 그래서 가장 큰 우려되는 거는 이제 3분기 초나 3분기 말이나 4분기 초에 이제 고점을 찍더라도 요게 서서히 내려오다가 연말에 이제 그 유럽에서 이제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하고 이러면 이게 또 유가가 어떻게 다시 칠지 몰라서 연말에 다시 또 올라오는 그림이면 어쩌지? 어쩌지? 이게 때문에.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 그게 한은이 걱정하는 시나리오예요. 한은의 시나리오는 하는뿐만 아니라 이제 전 네. 세계에서 네. 예, 그런 시나리오가 가장 걱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3분기 말 4분기는 돼야 조금 떨어질 거다. 그때가 고점이다. 네, 고점이다. 4분기가 고점이다. 그러니까 그 뭐 3분기 말 4분기 초라고 하면 9월, 10월 그러니까 가을께가 고점일 거다. 가을계가 고점이다. 아직도 더 간다는 거네 이거. 어쨌든 물가가 지금부터 물가가 내리지 않으면 지금 수준만 계속 유지해도 작년 8월, 작년 9월, 작년 10월에 비해서 많이 높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런 숫자가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좀 해결돼서 낮아지면 좋은데 그럴 기미는 아직 안 보이니까. 그런데 이제 한 바퀴 돌고 나서 1년이 지나면 네. 뭐 계속 오르는 수준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제 그럴 때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할 거지? 이제 이게 궁금한 네, 거죠. 한 가지 저는 묻고 싶은 건 네. 물가가 올라서 그렇게 대응한 건지. 근데 유가 때문에 물가가 오른 걸 금리를 올리면 잡히나? 라고 생각하면 그건 적절한 처방 같지는 않은데 미국이 올리니까 보조를 좀 맞추기 위해서라도 물가야 못 잡을지 뭐 모르지만 그래서 올리는 거가 비중이 큰지 어느 쪽일까요? 그러니까 한은은 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하느니 보는 거는 물가가 일단 올라서 저희 나라 경제 상황에 일단 우리나라. 초점이 맞춰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 이후로 한 저기 미국과 이제 역전될 수 있는 그거를 좀 최소화하겠다. 일단은 가장 큰 포션은 저희 나라 물가. 물가. 네. 우리 물가. 그럼 물가요. 물가가 문제다. 우리도 물가는 문제죠. 물가는 문제지. 문제인데 이게 네.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그럼 유가가 떨어지든가 물가가 잡히냐? 음. 그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물가가 오르죠. 물가가 올라서 금리를 지금 금리를 인상하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물가라는 게 약간 경기가 너무 좋아서 물가가 높은 거냐? 아니면 지금 뭐 전쟁이라든가 그런 외부적인 변수들 그런 것 때문에 물가가 높으냐? 그러면 뭐 경기도 좀 좋은 건 있지만 사실 외부적인 요인도 있어서 경기를 지금 잡는 게 좀 과도한 거 아니야? 아니면 좀 이렇게 높이면 우리가 체력이 그렇게 그때 2% 표현하기로는 감기 살짝 걸렸는데 그냥 그냥 쥐잡듯이 잡으려고 하는 듯이 그런 거 일단 아닐까? 가장 큰 한은의 입장은 그러니까 이창용 총재의 그 답변을 이제 빌려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6%대 물가와 뭐 4% 가까운 근원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 그 기대 인플레이션은 그냥 눈 뜨고 볼 수는 없다. 그냥 둘 수는 없다. 경기가 어떤 게 되든 상관없이 이걸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게 가장 강한 스탠스고요. 어쨌든 그거는 뭐 어쨌든 무조건 잡아야 된다. 네, 그 뭐
이런 질문 비슷하게 나왔었는데 예. 만약에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2% 밑으로 네. 떨어지면 그때도 그럼 물가 더 신경 쓸 거야? 라고 네. 했을 때도 예. 그때 당시에 물가를 봐야지. 그때 당시에도 물가가 6%고 근원 물가도 4%고 그럼 당연히 물가가 잡는 게 우선이다. 야, 그럼 경기하고 물가 중에 무조건 물가다. 네. 는 거네요. 지금 이 수준은 참을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부도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고 또 표현했거든요. 저희가 궁금해한 건 그것도 이해는 되는데 하는이라면 네. 물가가 그렇게 하면 잡히냐. 네. 거죠. 그러니까 이 약을 쓰면 물가도 잡히고 경기도 망가져. 그러면 약을 쓸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이 그래도 물가가 너무 심각해. 쓰자. 이해된다는 거죠. 그런데 물가가 뭔가 뜨거운 경기 때문에 오르는 것만일 경우에는 뭐 그럴 수 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오르는 거를 야, 한국이 물가 금리 올렸대. 우리 휴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할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적절한 처방인 거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뭐라고 답합니까? 네,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 물가를 금리로 어떻게 잡느냐 네. 이게 요 표현을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 네. 물가를 금리로만 잡으면 경제 희생이라는 비용이 너무 크다. 네. 경제를 아예 망쳐서라도 물가를 잡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그 6% 아까 말씀드린 그 수준이라면은 일단은 물가를 잡는 게 먼저다. 근데 경제를 망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는 되게 굉장히 다른 얘기가 나올 수 네. 있겠죠. 네. 근데 이런 비판에 이제 대해서는 총재께서는 물가를 통해서 이제 금리를 통해서 물가를 잡는다는 이게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 경제 주체들이 각자 노력으로 뭐 가격도 좀 인상도 좀 자제하고 임금 인상도 자제하고 예. 그리고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의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정책을 펴고 예. 이러면서 그 여러 경제 주체들이 협조 아래 이제 그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금리를 인상을 통한 그 좀 부작용을 좀 더 네. 막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뭐 에너지, 뭐 식료품, 뭐 이런 가격이 너무 높아서 공급 측면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것도 있지만 네. 외식비, 가공식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뺀 뭐 근원 물가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서 그렇죠. 요즘은 근데 근원 물가는 잘 안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원 워낙 물가 하는 게 좀 CPI 가 의미가 없는 것 높아서. 같아. 워낙 절대 숫자가 높아서 네. 덜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근원 상대적으로. 물가는 요즘 얼마나 오르고 있어요? 3.9%. 3.9 네. 이게 그래서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했을 때. 제외한 네. 서비스 물가인데 그게 에너지가 워낙 높으니까 음. 그거 빼고 하는 게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거 하는 빼고도 많이 오르긴 네, 올랐으나. 하는 분석에 따르면 이제 6월에 물가가 6.0이잖아요. 예. 그 중에 절반 3.0% 포인트 정도는 식료품하고 에너지 때문에 올랐는데 나머지는 그 외의 것들로 올랐다고 하면 절 반반씩 가져가는 셈인 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서 이렇게 오른 거예요라고 한다면 네. 그럼 미용실 가격은 왜 올라? 어. 머리 깎는데 예를 들면 남자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3만 원인데 3만 원으로 올린다는 건 3만 원에도 깎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데 네. 돈 많네 이분들. 금리 좀 올려. 네. 그 뭐 그런 거겠지요. 네, 근데 생각보다 댓글 같은 걸 봐도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여론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해야 된다. 지금 이제 네, 해야 네. 된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빚을 낸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네. 이자 부담이 본인들이 되게 커질 텐데 어떻게 그런 집값 때문이죠. 네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집값을 그런 빨리 것이 내려라, 더 예민하게 내려라. 반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오늘 2.25%까지 올랐잖아요. 기준금리가. 예. 얘는 우리 토스 그 예금 통장 2% 금리 준다고 해서 우와 2%나 준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기준금리가 2.2% 넘게 올랐다는 건 되게 놀라운 일인 것 같은데 진짜. 맞습니다. 아무튼 하느는 미국의 선택과 뭐 크게 다르지도 않고 네. 다른 것도 없고 뭐 상황 판단도 비슷하고. 아, 그러면 이거 그러면 우리가 미국이랑 약간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럼 미국은 이번에도 또 자이언트 스텝을 네.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네. 예상하잖아요. 네. 그럼 우리도 그렇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자이언트로요? 네. 현재로서는 되게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일단은 총재가 이제 0.5%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다.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뭐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야, 우리 그러니까 상당히 부담스럽죠. 역대 처음으로 0.5를 올리는데 예. 네, 그런 상황에서
다음번은 0.75까지 0.5는 다음번에도 또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명확하게 얘기하셨는데 뭐라고 가이던스를 좀 줬죠. 네, 오늘. 네, 예. 0.25씩 가겠다. 0.25씩. 네. 올해 3번 아까- 남았는데.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3분기 말 4분기 고점을 찍는 게 예. 그 찍는다는 전제하에 예. 앞으로는 25bp씩 가겠다. 어. 그리고 연말에 기준금리 형성된 수치가 2.75에서 3%인데 예. 그 정도가 되게 합리적인 평가다. 합리적이다. 지금 2.25인데 3이라면 3번 올린다는 거고. 그럼 네. 2번 내지 3번 더 올린다. 네. 지금부터. 네. 네. 2번 내지 3번 올리고 그때는 베이비 스텝으로 조금씩 네. 해서 3번 올리겠다. 하여튼 올리긴 계속 올리네. 네. 올리긴 계속 올립니다. 연말까지는. 연말까지는. 네.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내리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런 인플레 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이 얘기가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 금리를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올리다가 언젠가 내릴 건데 뭐하러 이렇게까지 올려? 예. 라고 가져가면다가 큰 코 다칠 수 있다. 올릴 수 있을 때 팍팍 올리고 내릴 때 팍팍 내려야지. 그러니까 물가는 잡고 확실하게 잡고 경기 침체 올 때 그때 가서 물가 잡혔으면 바로 내려가지고 바로 대응할 만한 그 정책 여력을 갖고 가야지. 괜히 뭐 어떤 교수님도 이제 교수들이 입장을 말씀드리면 이 가장 두려운 게 물가가 공점을 아직 안 찍었잖아요. 안 찍었는데 경기 침체 우려가 막 나온단 말이죠. 네. 그럴 경우에 이제 필요한 만큼 하느니 금리 인상을 못 하게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경기 시간. 침체 우려 때문에. 네. 예. 그러다가 어. 이제 나중에 더 큰 금리 인상을 감당해야 할 만큼의 폭풍이 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하시거든요. 이게 과거에 그 70년대 네. 오일 쇼크 당시에 이제 겪었던 뭐 그런 미국의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보통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이제 학계에선 얘기하고 이제 채권 시장에서는 조금 경기도 봐야지. 경기도 봐야지 무조건 물가 잡는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올린다고 바로 물가 잡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말씀을 또 하시면서 상당히 논란이 첨예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갈 길이 너무 불확실해서 경기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경기 역시 이렇게도 보거든요.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그 경기 침체라면 그러니까 미국이 1분기, 2분기를 마이너스 성장률을 할 거라고 예상하는데 네. 근데 실업률이 이렇게 좋아? 그러니까 보통 경기가 나쁘면 고용이 안 돼야 되는데 실업률이 이렇게 좋은 상태에서 마이너스 그냥 그 경제 성장률이 2개분기 연속이 일어난다는 거는 생각보다 경기 우려가 크지만 견딜 수 있는 것만큼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이제 올라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지표에 따라서 굉장히 이랬다가 저랬다가 계속 바뀝니다. 미국에서 실업률이 낮다는 건 구인이 많다는 건 구직자가 줄어서 그렇겠죠? 아 예전보다? 아, 네. 집에서 경제활동 그냥 인구가 줄었죠. 됐어, 나 일하러 안 나갈래. 조기 은퇴 이런 게 늘어가지고 우리 최정희 기자는 한국은행 분들 많이 만나실 텐데 우리도 요즘 그렇거든요. 한국은행의 금리도 진짜 중요한데 맨날 미국 것만 봐요. 미국 어떻게 되나. 오늘 밤에도 그 CPI 나온다면서요. 네. 그래서 CPI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이러고 있는데 하는 분들도 요즘은 맨날 그 미국 지표만 들여다보고 이렇습니까? 요즘 분위기 어떻습니까?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왜냐하면 너무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 모든 물가니 뭐니 하는 것들 다 글로벌리 영향이기 때문에 네. 저희 나라만 보고 보기가 어렵고 음. 네, 상당히 예민하게 뭐 지표 나올 때마다 네. 시장 또 흔들리면 어떻게 또 비상 회의들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 회의들도 많이 하는 것 같고 확실히 그 비상이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하는 이나 정부나 같이 만나는 일이 많아지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뭐가 제일 걱정일까요? 한국은행 총재는 내지는 뭐 금통위원들은 결정을 다 내렸어요. 잘 내린 결정이네 우리가. 오늘 걔는 만장일치였대잖아요. 라고 생각하면 뭐 잠 잘 자겠죠 오늘 저녁에. 괜찮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잘 주무시겠죠. 네. 그런데 이거는 걱정이 올리긴 올렸는데 네. 네.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 뭐 뭔가 이 고민 덩어리가 있습니까? 뭐 그게 뭘까요?
저는 가장 큰 고민 덩어리는 경기 물가 아무것도 모르겠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확신이 잘 안 든다. 그럼 얘기 앞이 잘 안 보인다. 네. 어. 저는 그럼 그게 눈 가장 감고 크다고 가면서 생각합니다. 야 미국 올렸다냐? 뭐 우리도 올려 뭐 이런다는 거예요 지금? 일단 이렇게 막 그 미국하고 상관없이 네. 물가는 아까 그나마 보이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가는 보이잖아요. 네. 앞으로 조금 오를게. 음. 근데 경기는 모르겠다라는 게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하방 위험이 커졌는데 그러니까 동시에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이 얘기는 그냥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동시에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세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한 2, 3개월 좀 지켜보면 좀 더 명확해지겠다.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낙관적인지 아닌지. 아 그것도 아직 모르겠다. 네. 그렇게 되니까 경기는 일단은 잘 모르겠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 침체 우려가 있지만 경기 침체는 아니지만 또 둔화해서 멈출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런 상태에서 확실하게 보이는 게 물가잖아요. 눈앞에 있는 물가. 그거 먼저 잡자. 일단은 일단은 그거 물가를 잡자. 안 잡으면 우리도 욕 먹을 것 같아. 어? 그런 게 강하지 않을까요? 우리 욕 먹을 것 같아. 다른 수단도 사실 없는 거죠. 저도 질문은 네. 그런다고 물가 잡힙니까? 네. 물가가 그것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닌데라고 질문하지만 2% 그럼 너라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물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건데라고 하면 예. 사실 쓸 수단이 없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하늘에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그럼 뭐 할 건데라고 하는 네. 거에 대한 답인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은. 미국 연준이 요즘 하는 일도 그런 것 같아서 참 대응하기 어려운 거구나. 지금 기준금리가 2.25면 보통 기준금리라고 하는 건 중앙은행이 중립금리라고 생각하는 수준 내지는 뭐 잠재 성장률 수준을 비교해서 어느 정도에 와 있으면 좋아 아니야 뭐 이게 있잖아요. 어느 정도라고 하는은 보고 있어요? 하늘이 생각하는 중립금리가 2에서 3%인데 그 오늘 총재께서 2.25면 중립금리 하단에 있다. 하단에 있다. 그게 명확하게 네, 얘기했어요?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네. 아까 말씀드린 하늘의 본인 중립금리 2에서 3%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데서 들은 거고요. 네. 네. 2.25는 중립금리 하단에 있다. 그럼 본인이 지금은 그렇게 얘기했어. 그럼 네. 지금 중립금리에 들어가 레인지에 하단에 들어가 있다는 있는데 뜻이네. 그러면 다음 인상부터는 긴축이에요? 라고 물었을 때 한두 번 올리는 앞으로 한두 번 올리는 것 갖고는 긴축이라고 할 순 없지. 아, 그럼 아직 중립금 네, 레인지에 네, 들어가 네, 있다. 네, 네. 아직은 아주 경기를 하단에 심각하게 조이는 금리 때는 아니다. 한두 네. 번 더 올려도. 네, 2.5 중심으로 이만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그럼. 맞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중립금리를 힌트를 명확하게 알려주지? 중립금리 확실히. 안에 들어가면 이거는 긴축도 아니고 어. 완화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그 금리 레인지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는 입장에서 금리를 올렸을 때 그 경기 걱정되지 않으세요라고 했을 때 네.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금리인 거죠. 아직은 참을만해. 아직은 괜찮아. 정도 뭐 얘기할 수 있는 경기 성장률을 막 깎아먹진 않아. 야, 그거 놀랍네요. 보통 맨날 뭐 얘기하는 게 음. 저도 예전에 한국은행 출입해 보면 네. 중립금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이렇게 돌려 물어보고 저렇게 돌려 물어봐도 그건 얘기할 수 없죠. 하면서 그렇지. 주로 얘기를 안 하는데 되게, 적정 환율 물어보는 거랑 비슷하니까. 되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네요. 이전보다 소통이 있어서 되게 쉬운 단어를 쓰시고 쓰고. 오늘 그 통화정책 방향 문구도 다 전면 개편을 하셨어요. 네. 원래 보통 완화 정도로 조정한다. 완화 정도로 조정한다는 게 일반인들이 보기 뭐 무슨 어쩌라는 말인지 건지. 모르죠. 예. 근데 이번엔 이제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한다. 뭐 이렇게 그렇게. 뭐 그런 식으로 아. 좀 더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할 건지 뭐 인하할 건지 뭐 그런 게 또 좀 더 명확한 게 명확한 가이던스를 네. 주겠다는 게 네. 하여튼 지금 한국은행 방향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올해는 열릴 때마다 3번 계속 올릴 거다. 그리고 뭐 일단은 올리면서 눈치 좀 보겠다. 상황을 좀 보겠다. 자, 어떻게든 잘 안 보이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뭔가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럴 것 같아요. 네. 매번 상황이 다르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한 네. 거죠? 라고 보세요?
오늘 빅스텝이요? 아니 뭐 개인적으로 한국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분들 아니면 편안해. 아니, 아직까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잡음이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경기 때문에. 이제는 올리면 와 너무 과한 금리인데 네, 아무리 물가가 좀 왜냐면 아까 이런 말씀드렸던 얘기 대 나온다는 거죠? 중립금리 하단에 있다는 거는 누군가가 보기에는 이미 한 번 더 올리면 이제 긴축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중립금리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3이라는 사람도 있고 2라는 사람도 있는데 2라는 네. 사람이 보기에는 이미 긴축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뭐 경기 어떻게 할 거야? 뭐 그렇지. 수출 증가를 둔화되고 소비도 안 되고 뭐 코로나도 확산되고 어쩔 거야? 라고 했을 때 뭐라고 과연 이렇게 대답하면서 잘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쉽지 않을 겁니다. 상당히 쉽지 어려울 않을 것 거예요. 같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경기 상황 혹은 소득 상황, 경제 절 돌아가는 상황이 이게 정규 분포를 이렇게 이루고 있으면 그러면 경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하는 데 질문도 바로 나오는데 네. 이제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좋은 분들은 지금 10년째 계속 좋고 안 좋은 분들은 계속 안 좋고 네. 오히려 가운데가 꺼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우리도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어느 수준에 맞춰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지라고 할 때 학생들이 이렇게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으면 이 수준에 맞춰서 가르치면 되는데 학생들이 막 이러고 있다고 봐요. 그럼 가운데 수준에 맞춘다고 맞춰봐야 그 의미가 없잖아요. 어차피 3명만 알아듣는 수업. 이거 어떡하지 그럼?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이상하고 이렇게 해도 이상하고 한 상황이 네,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가 아닌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맞대요. 그런 상황 이제 앞으로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빅스텝까지 왔는데도 하느니 소위 말하면 욕을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았잖아요. 예. 근데 앞으로는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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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에 분명히 물가는 더 올리고 성장률은 더 낮출 텐데 네. 점점 그러가면 하느니 금리 인상을 할 때마다 네. 질문이 가겠죠. 그렇군요. 요즘처럼 중앙은행의 행보에 집중된 때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 몇 년간 계속 그러니까요.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오늘 퇴근하시기 전에 여기로 먼저 오셔서 상황 전해주고 가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안 바뀌었죠? 오늘은 물가 전망을 내놓는 날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었어서요? 예. 공식적인 숫자는 안 바뀌었지만 이미 뭐 6월까지 물가 누적 물가가 4.6이라서 하느니 5월에 전망한 수치 4.5를 이미 뛰어넘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데일리의 최정희 기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ETF 아이디어를 실제 상품으로 출시할 수 있는 투자 위더 스타 그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영광의 4인은 지금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준, 이승원, 최호균, 임재환. 총 상금 5천만 원을 가져갈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투자 위더 스타 파이널 라운드를 기대해 주십시오.